여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자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여자들은 행복할까?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서 살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주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진행을 맡게 된 자유롭고 돈 많은 할머니를 꿈꾸는 타미입니다. 오늘 녹음을 위해 세 분이 와주셨는데요. 이지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엔점러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하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싶은 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고 싶은 금정산 김타이거 금타입니다. 네, 세 분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해요. 근황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일단 일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도자기 만들고 다녀요. 제일 바쁘게 사시는. 그러면서 살고 있죠. 네. 저는 똑같고요. 네. 얼마 전에 허리가 아파서 고생한 거 빼고는 큰 건 없습니다. 저도 도비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코로나 블루가 저한테 좀 늦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울적해하고 있다가 제가 키우는 강아지 간식도 만들고 또 어제는 이지님이랑 같이 도자기를 만들었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화에서는 내 몸이 자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운동똥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재밌게 보고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정말 재미있게 챙겨보고 있는데 여기에 출연하시는 김민경 씨를 보면서 여성의 건강한 몸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전에는 여성의 몸이라 하면 당연하게 지방이 없어야 하고 맞아요. 덧붙여서 근육조차 허용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리여리한 몸만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 여자의 평생 숙제는 다이어트 이런 소름 돋고 끔찍한 워딩을 들으면서 자란 세대라 김민경 씨가 나는 다이어트 안 해 라면서 막 인상도 쓰시고 땀도 뻘뻘 흘리시고 덤벨을 막 이렇게 으라차차 드는 그런 모습들이 멋있어요. 네, 그런 걸 진짜.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해방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우리 여의주 멤버들의 몸 상태는 어떤지 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이진님은 20대시고 저랑 누리님, 금타님은 30대이신데요. 과거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을 비교했을 때 체력적으로나 건강상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서 맨날 본 게 나이가 들면 피부가 달라진다라고. 맞아요. 근데 진짜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막 옷에 자국들이 몸에서 빨리 사라지지 않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피부가 막 이렇게 막 잡티가 생긴다 이게 아니라 자국들이 없어지지 않아. 자고 일어나면 그 돈가스 양발 자국 이런 것들이 빨리 안 없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 나이가 들어가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20대 초반이 체력이 더 안 좋았어요. 제가 그때는 저체중이었기도 했고 다들 이제 뭐 근육이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뭐 마른 몸매만 항상 신경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깊은 곳에 가면은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운동을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최근에 시작을 해서 한 1, 2년 됐는데 제가 끝에서 끝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네,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헬스장 가면은 아직도 트레이너분이 뭐 탄탄한 몸매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몸무게를 몇 킬로 더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소리들 너무 하셔가지고 너무 짜증이 납니다. 공감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는 살이 쪘지만 제 체중에도 만족하고 체력에도 솔직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퇴근 후에 무엇보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딱 처음 취직을 했을 때
계속 잠만 잤어요. 퇴근하고 잠만 자고 놀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놀 수도 있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는 그냥 제 몸에 되게 둔감했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고 일단 살을 빼야 되겠다는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제 몸이나 건강에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파도 금방 회복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더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단 면을 잘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네, 특히 막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면은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기도 하고 또 제가 숙취가 생긴 거예요. 원래 저는 주종 상관없이 그리고 얼마를 먹든 간 숙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해장 같은 것도 안 해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숙취가 생겼고 또 배란통이랑 생리통이 제가 생겼어요. 맞아. 이런 게. 너무 저랑 비슷하다. 그래요? 네. 저는 청소년기 때나 20대까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생리할 때 제가 딱히 그냥 생리대를 가는 거 말고는 저에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30대가 되면서 전 특히 배란통이 심해서 좀 많이 아프고 또 예민해지기도 해서 그 30대 들어서서야 호르몬의 노예라는 말을 좀 실감을 했고요. 또 뭐 운동 관련해서는 20대 때는 러닝머신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그냥 했는데 진짜 체력이. 체력이 좋은 거예요? 근성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대단한데. 그러지? 저도 지금 보고 놀랬네, 지금. 그러니까 뛰는 게 아니라 걷는 건데 그때는 대학생 때니까는 기숙사 살아서 TV를 못 보니까 TV 보면서 뭐 겁나 걷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체력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30분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구나. 네, 아무튼 저는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되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배란통이라든지, 저도 아까 밀가루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과자 정말 많이 먹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도 입맛은 여전히 과자, 뭐 도너츠, 파스타 이런 게 제 취향인데 없어서 못 먹지만 먹고 나면은 한 4-5시간은 불편한 느낌. 네, 뭔가 정말 부대끼는 느낌 때문에 잘 안 먹게 되고 실제로도 과자는 진짜 좀 잘 안 먹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 뭐 동기들이랑 그러니까 저랑 동갑인 친구들이랑 또 했는데 다들 공감하는 거예요. 이 밀가루 얘기는. 그러면서 야, 우리 이제 이렇게 만으로도 20대 아닌 거 다 티낸다.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뭐 앞에서 나온 뭐 체력도 저는 정말 많이 공감되고요. 다들 머릿결은 괜찮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머릿결이 되게 튼튼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탈모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뭐 10대나 20대 때랑은 순양도 완전 다르고 머리카락도 엄청 얇아져서 되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어릴 때는 분기마다 매직하러 다니고 어디에서 매직 잘한다 이런데 빠삭하게 막 이렇게 알고 있을 만큼 되게 빳빳한 머릿결이었는데 지금은 뭐 다들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착 가라앉아 있는 머리기도 하고 가끔 미용실에서도 머리카락이 되게 가는 편이네요.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아파. 괜히 마음이 울적해진달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전 원래 얇아서 이제 그런 말 들으면 네, 알아요. 유전이에요. 모르겠어. 네. 저는 이 주제에서 그러니까 좋은 예시와 안 좋은 예시 중에 전 후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샘을 해도 자고 나면 회복이 되어 있었고 부럽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고 남들은 한 몇 번만 해도 힘들어하는 야근을 저는 거의 6개월 동안 인정이다. 6개월 동안 연속으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네요, 진짜. 사람을 이렇게 쓰면. 진짜 평일에 하루 이틀 빼놓고는 계속 야근했었던 것 같아요. 야근하면 몇 시에 맞춰요? 저는 한 10시, 11시? 빨리 맞추는 게 9시였어요. 말도 안 돼. 그렇게 6개월을 했는데, 근데 그때 버틸만 했었어요. 버틸만 했었고, 그때 어렸었거든요. 20대 중반? 그 정도 했었으니까. 근데 사실 그 뒤로도 조금 공백 뒤에 다시 야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려서 가능했구나 싶어요.
그 뒤로도 학원이랑 병행하기도 하고 야근도 거의 습관처럼 하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먹기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살만 찌고 그동안 운동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서 원래 있던 체력을 깎아먹기만 깎아먹었지 쌓아놓진 않았다 보니까 30대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언젠가는 혼자 야근하다가 정말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막 눈물도 찔끔 나고 그쵸. 그러니까 1, 2년 전에는 정말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을 때다 보니까 지금은 야근을 한 번 하는 것도 무서워질 지경입니다. 만성피로 어릴 때 말만 들었지 그게 뭔지 실감은 잘 안 났는데 어느샌가부터 이미 체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살을 뺐다 쪘다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좀 지쳐가지고 집에서 깔짝깔짝 흉내만 내는 중이긴 한데 나이가 들수록 기초 체력이 더 안 좋아지니까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건강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체력이 좋아지신 분도 있고 안 좋아지신 분도 계시네요. 대부분 30대가 되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실감하는 것 같아요. 네, 이진님도 이제 못 느끼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무방비하게 20대와 30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돌아보면 나의 건강을 앗아간 것들이 각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단연코 술이거든요. 특히 옛날에 그 연애를 취미로 하던 그 시절 진짜 술을 진짜 많이 먹었고 퇴근하면 이제 감자탕에 소주 한 잔 마시고 이제 주말마다 술집 도장 깨기 하러 다니고 느낌 있다. 이게 저의 인생의 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 없이 과음을 넘어서서 이제 포금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그런 술 마시는 분위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필름이 끊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숙취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더 신나게 그거 믿고. 네. 나는 숙취 없어 하면서 막 계속 그렇게 마셨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근육도 잃고 뇌세포도 잃고 필름이 한번 끊길 때마다 뇌세포들이 이렇게 막 잃는 그런 저는 아무튼 술이 제 건강을 많이 앗아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공감되고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정말 애주가 여기서 힘차게 한번 등장해 봅니다. 저도 근데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플러스로 정말 맛있는 안주들 사랑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돈은 돈대로 쓰고 간도 상하고 맞아요. 알코올성 치매 오는 것 같고 저도 그게 무서웠어요. 이러니까 걱정은 되는데 근데 저는 좀 취해 있는 걸 되게 좀 좋아해요, 사실.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약간 그 뭔지 알죠? 알죠. 약간 들뜸. 그치? 맞아, 좋아요. 기분이 1에서 10까지 있으면은 평소에는 한 5, 6? 조금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은 7? 여기까지 가는데 술 먹으면 곧장 10으로 가잖아. 그걸 너무 좋아해서 막 정말 많이 마셨었고 술이 좋으니까 회식도 저는 거의 필참했었거든요. 네. 뭐 다 공짜 술에 공짜 고기 주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한동안 저는 좀 술이 너무 좋으니까 술에 저를 파묻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부산에 이사를 와서 첫 1년 동안 그랬는데 그때는 심각한지 몰랐는데 그냥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남포역에 보면은 롯데 광복점 있잖아요. 거기 지하에 와인도 팔고 갖가지 이렇게 세계수를 팔거든요. 그냥 퇴근하고 거기서 이제 저렴한 뭐 한 10,000원, 12,000원짜리 와인을 한 병 사다가 그날 이제 저녁 먹으면서 마시고 다시 다음날 또 똑같은 걸 반복하고 거의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1일 1 와인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회사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정말 너무 싫어하는 분인데 서로 그렇게 대면 하거든요. 그분이 너무 저를 막 너무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걱정이. 그 독사 같은 분이 저를 그렇게 막 눈물 약간 그렁그렁한 눈으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일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끊었었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약간 알코올 중독이었구나 싶었던 게 일을 하다가 빡쳐. 약간 이럴 때는
그냥 저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지금 당장 소주 먹고 싶다. 내일 텀블러에다가 소주를 좀 사? 회사에다가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이러면서 실천한 적은 없는데 되게 많이 그랬었거든요. 거의 매일 술을 먹고 이랬으니까. 지금은 끊었고 일단 뭐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는 중인데 술이 저를 많이 망쳤던 것 같네요. 저도. 네.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딱히 다이어트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도 저한테 저체중이지만 주변에서 저에게 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살 빼라고요? 빼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항상 너는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아이? 왜냐면 저는 살이 별로 안 찌는 체질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매일 마카롱을 먹었더니 엄청 피로에 당 떨어지잖아요. 엄청 찐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놀라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미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게 크다 보니까 운동을 할 생각도 못했고 뭔가 이게 걷는 것조차 너무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관리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은 병원에 갔는데 처방이 잠이었을 때 네, 다른 게 아니라 잠을 잘 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많이 아파서 한 6개월, 7개월 넘게 병원에 매달 한 4, 50씩 넣었거든요. 네. 돈을 그렇게 쏟으면서 알게 된 게, 이거 진짜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관리를 했고, 제가 최근에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수술하면서 느낀 게 미리 그 전에 관리를 해두니까, 네, 수술하고 다음날 퇴원을 했을 때, 저는 괜찮았어요. 네, 수술하고 다음날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왜 퇴원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가라고 하니까 짐을 싸서 가게 됐는데, 네, 가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체력이 없었다면은,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았을 것 같은데, 약간 후속으로 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도 뭐, 다녔던 거 보면은, 그 체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쉬는 게 너무 죽겠더라고요. 저는 폭식과 무기력증이라고 생각해요. 전 제가 그냥 먹는 걸 좋아하고 남들보다 위가 큰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지 폭식이라고는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심리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받은 이유가 요즘 무기력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자꾸 미루고만 있는 내 자신이 싫어가지고 단순히 꾸중들이려고 그냥 채찍질 해가지고 조금 의욕을 찾으려고 갔던 심리 상담인데 거기서 훨씬 많은 걸 알게 되면서 내가 폭식 증세도 있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이건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폭식이나 뭐 또는 거식증 그리고 무기력증 같은 그 본인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걸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정신이 체력이고 체력이 정신인 것 같습니다. 뭐 노력, 뭐 정신력, 뭐 의지 이런 거는 체력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진짜 지금 내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정신력으로 다 된다는 거는 그냥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제가 집에서 혼자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잘 때 원래 이런 성격이려니 하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이 무기력증에 잠식당하겠다 싶어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용기 내서 받아본 심리 상담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도 몰랐던 또는 은연중에 알고 있어도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을 원인이 높은 확률로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폭식과 무기력증을 겪어왔고 그게 제 건강을 가장 갉아먹었던 요소 같습니다. 지금은 원인을 알았고 오랫동안 그 패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당장 제가 막 바뀌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고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 원인을 안 만큼 답을 찾기도 쉬울 거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진 거라고 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여의주 멤버들은 술과 다이어트 그리고 폭식과 무기력증이 이렇게 건강을 하다 갔군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네, 하지만 이제 원인을 알면은 누리님 말씀처럼 답을 찾을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다들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 깨닫고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좀 유전적으로 기관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비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어느 날은 한쪽 코에서 숨을 쉬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후레쉬를 켜가지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제 콧구멍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뭐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꾹꾹 만져봤죠? 그러니까 몰랑몰랑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비인후과 가는 걸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관지 쪽이 안 좋아서 이제 중학생 때 축농증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코만 마취시키고 다른 신경은 다 살아있으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막 나이프 이러면서 눈은 감겨주나요? 눈은 뜨면 뜰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감았죠. 기억해도 주세요. 노래라도. 그리고 이렇게 막 하다가 눈 쪽이 아프면 말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건드린다는 말이니까. 그리고 수술 받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정말 미사의 소지섭처럼 즉 쌍코피를 막 겁내 하루 종일 흘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이게 무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공포가 저를 휩싸면서 이제 막 또 서칭이 들어갔죠. 그러니까는 한의원에 가면은 이제 수술 없이 그냥 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는데 이제 그 한의사분이 제 코 안에 왜 무록이 생기게 됐는지 이제 코의 구조와 함께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막 듣는데 제가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소름 돋고 토할 것 같아서 한의사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화장실에 가서 막 헛구역질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설명을 마저 듣고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한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록이 생기긴 했는데 얼마 안 됐네요 하시면서 최근에 술을 많이 드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한창 술을 참 많이 먹으러 다녔던 때여서 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 몸 중에 가장 약한 부위에 술독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비인후과 가는 거 이렇게나 무서워하는데 그걸 내가 극복할 만큼 술을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좀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좀 소름 돋는 게 둘이서 원래 소주 3-4병을 먹었으면 끊어야 되는데 참 우리 이제 한 병만 먹자. 줄였어. 그래서 많이 줄였네요. 정말 많이 줄이긴 해요. 주기 싫어. 한 병만 먹고 가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소주는 안 먹긴 한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어떤 계기들이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저도 약간 술과 관련된 건데 작년부터인가? 제가 술을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너무나도 술톤인 거예요. 정말 먹고 난 다음날은 진짜 100% 얼굴이 빨개져가지고는 너무 심하니까 그냥 컨실러까지 꼼꼼히 하고 화장하고 출근했는데 10시밖에 안 됐잖아요. 출근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너 더워?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큰일 났다. 정말 나 술톤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경각심이 생겨가지고 막 인터넷에 보면은 송강호나 황정민 배우 사진 보고 사람들이 막 술톤 이러면서 막 다들 크크크 쓰고 있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안 돼. 그래서 술톤 때문에 이제라도 좀 안 마시면은 돌이켜지지 않나 그냥 그런 희망으로 많이 저도 줄이게 됐고 그리고 체중계에 찍히는 숫자 보면 저는 정신이 좀 확 들긴 해요. 저는 2014년 이후로 굉장히 차곡차곡 몸무게가 늘어난 케이스인데 2011년도부터 12년도 딱 1년 동안 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막판에 향수병이 진짜 저는 심하게 왔었어요. 정말 막 한국 빨리 가고 싶었고 엄마 보고 싶고 막 한국 음식도 막 진짜 양껏 먹고 싶고 막 이런 마음에 근데 거기서는 한식이 비싸니까 자주는 또 못 사 먹고
일주일에 우리 돈으로 막 2만 원 주고 뼈해장국 한 그릇 사 먹고 뭐 제육볶음 사 먹고 3만 원짜리 막 양념치킨 한 마리 시켜다가 먹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1년 살고 또 이제 거기서 번 돈으로 나름 또 유럽 여행도 갔는데 가서도 코리안타운 없으면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쌀밥에다가 탕수육 같은 거 사먹고 콩파워 치킨 사먹고 뭐 그랬으니까 정말 말 다 했죠. 뭐 귀국해서도 진짜 뭐 맛집이다 뭐 어디 예쁜 카페 있다 이러면 미친 듯이 가가지고 사먹고 케이크도 엄청 많이 먹고 후식으로 떡볶이 먹고 매운 거 진짜 많이 먹고 행복하면 정말 행복했어요 사실. 지금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근데 문제는 이게 정상 체중을 그때부터 서서 이렇게 꾸준히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동안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건강검진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면담하는 시간에서 정말 미소 1도 없이 완전 정색하시고 차가운 얼굴로 이제는 위험 수준이라고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간도 이게 뭐 알코올도 있지만은 단 거나 기름진 거 좋아하면은 간 수치가 나쁘게 나온다고 본인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다이어트 할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야식 줄이기, 뭐 탄산음료 줄이기 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탄수화물 중독도 끊어보려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샐러드나 쌈밥 먹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문가가 얘기해주면 또 맞아. 겁이 더 나잖아요. 네. 약간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게 딱 깨지는 느낌. 맞아. 네. 저는 요새 느끼고 있는데요. 쌓아놓은 체력이 없다 보니까 정말 빨리 금세 피로해지고 휴식을 더 많이 취해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허리가 아파서 침도 맞았고 허리가 괜찮아지나 싶더니 또 목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허리 방석 또 다른 거 새 거 하나 또 주문했고 저주파 치료기를 또 샀고 그래서 몸이 재산이라는 게 맞는 게 내가 건강해야 일도 더 할 수 있고 그만큼 돈도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병원비로 크게 나갈 일도 없고요. 노후를 위해서 돈을 저금하듯이 체력도 비축해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너무 무겁고 저리고 그런 증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제 주변은 다 치료 쪽이니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약간 디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네, 디스크가 아니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근육 푸는 그런 것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릴 때라면 만약에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돈으로 생돈으로 이렇게 40, 50 내니까 한 달에 40-50이면 와. 근데 진짜 그게 큰 돈이다. 실비를 맞네요. 해서 거의 한 번 받을 때 10,000원꼴로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청구를 하고 들어오는 시기까지가 그렇죠. 너무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리고 제 돈으로 이렇게 치료할 때 큰 돈 내는 게 너무 부담이 갔는데 근데 해야지 살 수 있으니까 네, 정기적으로 주 3회씩 매주 가가지고 치료를 한 6, 7개월 받았는데 그때 항상 받았던 처방이 잠자라고 그 테이핑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걸 붙이면 잠이 잘 온대요. 그런 테이핑을 맨날 받고 그리고 커피를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그때는 커피를 줄이는 게 숙제였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걷는 게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못 줄이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자연을 보면서 걷는 거 그런 거 하고 달리기 그때 시작을 했고 근데 하면서 진짜 효과가 큰 게 제가 어느 날 또 저리면은 그럼 바로 달리러 가거든요. 그럼 딱 좋아져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도 저한테 굉장히 몸이 약발 잘 받는다고. 근데 스트레스도 잘 받아요. 가면 타고 오고. 스펀지요. 그래서 솔직한 거.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충격이었던 게 남들은 뭐 안 좋은 원인이 있게 뭔가 생활 습관이잖아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라는 이유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나 자신을 안 챙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때부터 요가도 막 시작하고 이리저리 막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타민도 많이 챙겨 먹고 그래서 지금은 좀 스트레스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들 건강상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느끼고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건강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우선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꿨어요. 부러워. 나도. 수면 패턴 바꾸는 거 쉽지 않은데. 진짜. 제가 20대 때는 저는 만성 피로라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계속 잠 오고 그리고 그때는 다음날 출근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 밤을 즐기자. 나야. 지금은 나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내가 스르륵 쓰러져서 잠이 들 때까지 버티자는 생각으로 이제 자니까는 거의 새벽 2, 3시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잠에 덜 깬 채로 그냥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에 집중도 안 되고 해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작년부터 무조건 10시에는 자러 들어가요. 와. 그때 이제 조건은 휴대폰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우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12시 전로는 자거든요. 그러면 일어나면은 이제 6시 반에 기상하는 패턴으로 바꿔서 나름 아침형 인간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얼마 가능해? 정도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진짜. 살려면? 저 방금 되게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저 어렵죠. 핸드폰 만지다가 잠들고 이래가지고. 닮아야겠어요, 저도. 약간 의지력이 딱 끊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그니까요. 제가 냉혈인인가 봐요. 그걸 또 그렇게 말하면 되게 좋게 표현해주겠죠. 아무튼 그리고 단백질을 좀 챙겨 먹으려고 요즘에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저희가 탄수화물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떡볶이에 튀김 먹고 김밥에 라면 먹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단백질을 자기 몸무게의 0.8g 정도는 먹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50g 정도 먹어야 되는데 닭가슴살 100g당에 23g밖에 안 들었고 맞아요. 돼지고기는 21g 정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고기를 엄청 넣어서 카레를 끓여가지고 밥 대신 두부나 삶은 달걀을 으깨서 이제 비벼서 먹거나 삶은 달걀에 바질 페스토를 섞어서 먹으니까 맛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조금 귀찮아서 그냥 단백질 쉐이크를 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만보 걷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맞아요. 맨날 네. 보고 있죠. 네. 지켜보고. 잘하고 있네. 네. 지금 제가 사는 동네 보건소에서 만보 걷기를 주 5일 동안 이제 8주간 성공을 하면은 인바디 체중계를 선물로 준다고 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성공했거든요. 대단하다. 대단하세요. 수료증 받아서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처음 일주일은 진짜 몸살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딱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안 하면은 되게 몸이 찌뿌둥하고 하고 오면은 몸이 좀 가볍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좀 다시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걷기 어플로 돈도 쏠쏠하게 벌고 네, 저 지금 2만 원 있고요. 진짜 많이 이거 진짜 많이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건강도 챙기고 아주 일석이조입니다. 네. 타미님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야무지시네 완전. 저는 아침형 인간이 부러운데 언제쯤 할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안 좋은 예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건데 부끄럽게도 다른 분들처럼 저는 지금 열심히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체력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한 번 들인 습관을 고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회사를 마치면 녹초가 돼서 집에 오면 샤워하고 바로 쓰러지듯 눕거든요. 약간 회사에서 방전된 몸을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렇게 한 20-30분, 길게는 1시간 넘게도 쉬고 나서 다시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됐는지 잘 안 고쳐지네요.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한번 습관이 만들어지면 쉽사리 안 고쳐지고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여가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운동할 짬이 없고요. 차라리 퇴근하고 나서 바로 뭔가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은 그냥 퇴근하고 걷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집에 갈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원래 내리던 정거장에서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서 집에 가는 걸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게 걸어가서 집에 가면 바로 쉬면 되니까 또 운동센터에 내는 돈이 아깝다면 더 괜찮겠죠.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제 평소 자기가 걷는 보폭에서 한 10cm 정도 더 넓게 걸으면 그렇게 좋다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그 마사이족 파워워킹 같은 게 엄청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걷기 운동이 잊을만 하면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좋다고. 역시 걷는 게 최고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앞에서 두 분이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시니까 저도 되게 부끄럽고 저는 사실 운동을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거의 못하고 있어가지고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는 일단 운동이라고는 점심시간에 같이 이제 밥 먹는 동료분이랑 회사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두 바퀴를 돌으면 한 2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걷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걸으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서 밥 후딱 먹고 걷고 그러고 나서 남은 시간 한 30분 자리에서 쉬면은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오후에 업무가 집중력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딱히 하는 운동이 없고 고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30분은 해야 된다는데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양제를 저는 꾸준히 챙겨 먹는 게 다예요. 그래서 저 총 5가지 먹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종합 비타민, 그 다음에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 알파리포산 거의 챙겨 먹는데 귀찮아도 저는 오메가3는 매일 먹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제가 간식이나 육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나 혈압이 문제 있다고는 안 뜨더라고요. 아마 이게 꾸준한 오메가3의 섭취가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수면 패턴을 안정하려고 슬리타운 어플을 사봤거든요. 1시에 잔다고 했는데 맨날 무시하고 있어요. 건물의 질. 맨날 무너지고. 아니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짓지를 못하거든요. 그게 1시에 자는 걸 누르면 휴대폰 못 써요. 근데 이거를 누를 수 없어요. 누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맨날 한 2, 3시쯤까지 항상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는 편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일찍 자려고 노력하지만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뭐 올해까지는 계속 이렇게 잘 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민을 저도 열심히 챙겨 먹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챙겨 먹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원래 식사를 하루에 한두 끼? 거의 한 끼 정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의식적으로 간식. 항상 원래는 간식을 잘 안 먹었어요. 그냥 마이쮸 한 2-3개 먹고 이랬는데 너무 다른 세상의 얘기인데? 아니 왜냐면 저는 프리랜서니까 이렇게 직장인들은 그 서랍 한 칸을 간식으로 다 채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 있다가 가고 막 이러니까 저는 간식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 헬스장 트레이너분이 간식을 꼭 챙겨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단백질바 이런 거랑 우유랑 항상 이렇게 약간 근데 그런 걸 챙기면서 느낀 게 아기 같다는 느낌? 그런 지퍼백에 넣어 다녀요. 지퍼백에 이만큼 먹어야 되는 것들 챙겨 다니고 그리고 저녁에 늦어도 밥 먹으라고 해서 네 항상 먹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건 스트레스 관리.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감정일기 이런 것들 쓰고 있고 네, 주변에 좀 신경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과 꾸준하게 운동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나의 중심이 선다는 말도 엄청 공감되고요. 다들 멘탈 케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내가 도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집순이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전 스트레스 받는 그래서 집에 딱 가서 2000년대 클럽 음악, 힙합 음악 들으면서 혼자 흐느적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네, 막 새벽까지 늦게까지 스트레스를 좀 풀어요. 되게 힙하시다. 아 그래요? 같이 놀고 싶은데요? 그래요? 올라가도 돼요? 같이 흐느적 그리고 아니면은 막 제가 90년대 홍콩
무협 영화 보는 거 정말 재밌죠. 좋아요. 네.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 정말요. 그 맞아요. 특유의 분위기. 저 완전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부터 동방불패 팬이었거든요. 한국인이라면 진짜 안 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쵸. 저 안 봤는데. 이런 세대 차이인데. 근데 항상 녹음할 때 들어보면 타미님은 그 같은 또래가 안 하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정말요? 진짜요? 이게 막 옛날에 저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10시에 나왔잖아요. MBC나 이런 데서 항상 이렇게 틀어주고. 예, 이진님은 아세요? 저는 부모님이 좋아해가지고 아. 알긴 알아요. 근데 보진 않았어요. 아, 이런 우리가 뭐가 돼? 나이 든 게 갑자기 지금 하여튼 막 그때 저는 임청아 씨를 정말 너무 좋아해서 그분이 이렇게 출연한 그 홍콩 무협 영화를 보면 진짜 막 남자 무림고수 다 박살내고 막 다니면서 맞아. 다 약간 중국 평정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멋있다. 아, 여장부의 기계란 이런 것이다. 이러면서 왠지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 오늘 받았던 스트레스가 왠지 막 너무 작은 막 우주의 먼지같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통쾌해지더라고요. 지금도 뭐 보고 또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얘기 나오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라이센스가 만료된 옛날 영화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드리 헵번이랑 마릴린 먼로가 나온 흑백 영화들이 그냥 공짜로 이렇게 풀려 있길래 그것도 요즘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너무 기분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줘요. 딱 일요일 1시 세탁기 딱 돌려놓고 치킨 딱 시켜놓고 맥주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 진짜 여유다. 너무 힐링이에요. 저는 그게 스트레스 완전 풀리고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인생 모토 중에 하나가 자아 비판 금지. 남용 많이 하자. 근데 뭐 모르는 사람한테 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비평문을 좀 저는 많이 써요. 뭔가를 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면 가뿐하더라고요, 저는. 네. 막 이렇게 정말 신랄하게 막, 왜 방송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신랄하게 쓰는 반면, 한편으로 이렇게 제가 장영희 교수님의 에세이를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쓴 거를 같이 필사하면서 조금 차분해지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되게 사부작 거리는 편이고, 집에서. 굉장히 건전한데요? 그래요? 굉장히 건전한데요? 제가 쓴 비평문을 못 보셨 유튜브 문자 이런 거 아니야? 일단 우는 거 아니에요? 작가님들이 보면은, 내가 그렇게 잘못 만들었나? 그러고. 궁금하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방법을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사회 초년생일 때는 그렇게 스파클링 와인을 많이 마셨고요. 맛있지. 맞아. 스파클링 맞아요. 와인을 많이 마셨는데,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그렇게 막 잘 먹지 못하고, 저희 집이 술을 안 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마시면, 네. 뭐라 하진 않지만 저게 또,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러다가 막 이런저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모임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비타민 중에 L테아닌이랑 마그네슘이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먹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먹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네, 마그네슘도 약간 긴장이 풀리는 게 있고 L테아닌은 진상을 만나기 전에 먹으면 효과가 납니다. 기억해둬야겠어요. L테아닌. 네, 이게 근데 함량을 좀 봐야 돼요. 함량이 세면 잠이 진짜 많이 오고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이걸 먹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먹어도 약간 약발이 없다, 효과가 없다 이러면 사실 신경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먹다가 지금은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때는, 오늘 고객이 진짜 진상이다. 이러면 한 해 딱 먹고 들어가면 뭐라고 하든 말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썼고요. 지금은 감정일기라는 걸 좀 쓰고 있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감사일기도 있고 한데, 저는 감정일기가 굉장히 효과가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예전에는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게 에너지 뱀파이어가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가검열. 근데 약간 그러면서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아니 뭐 모르겠어요. 저 사이에 멀어진 건지 내가 너무 걔한테 말을 많이 한 건지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거를 혼자서 좀 처리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방법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제 감정에 대해서 이걸 분리를 시키거든요. 사고랑 감정, 사건을 분리시켜서 적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저도 하고 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일기를 쓰라고 하면 욕밖에 안 써기니까 이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쓰면서 화가 나 이랬는데 이거를 분리시켜서 적어보면은 화가 안 나요. 예를 들면 어떻게 적는지 좀 알 수 있어요?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제가 뭐 밥을 먹을 때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 하면은 오늘 밥을 먹는데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이게 사건이죠. 그래서 내 기분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게 감정이고 사고는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원래 저런 스타일이니까 무시해야지.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데 굉장히 짧게 적어요. 근데 이게 저는 최근에 굉장히 효과 있었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그날 저한테 굉장히 사건이 컸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감정일기에 저렇게 이렇게 많다니 하면서 딱 그 정도로 감정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인지행동이나 인지심리 학책을 조금 보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네요. 네, 한번 이제 다들 추천해요. 저도 그때 이상한 동료랑 알고 있죠. 그분이랑만 하면 그렇게 많이 적었다고. 네, 그렇게 많이 적었는데 이제는 사실 거의 적을 게 없어가지고 네, 괜찮고요. 지금은 그래서 운동도 많이 했어요. 그때 한창 스트레스 제가 많이 받을 때는 잠을 아예 못 잤거든요. 그러면 하룻밤 이렇게 꼬박 새고 다음날 수영하러 뛰어가는 거예요. 멋있다. 네, 그거 멋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화가 나면 잠을 못 자고 먹질 못했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거를 못 해결하니까 수영을 새벽에 혼자 가가지고 수영하고 집에 돌아오고 막 이랬는데 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운동이 사실 이래서 효과가 좋구나 싶다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감정일기가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지님께서 말씀하신 감정일기 쓰기는 이지님처럼 그렇게 분리해서 하진 않지만 저희 반 애들한테 시키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세 줄 일기라고 해서 그날 있었던 일이랑 나의 감정을 약간 돌아볼 수 있는, 나의 감정을 알아볼 수 있는 시키기만 하고 저는 안 했는데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혼자 약간 품고 잊어버리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타인한테 야, 나 이것 때문에 진짜 화난다. 나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냥 혼자서 별일 아닌 것처럼 쓱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이게 진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단정을 짓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싫은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을 굳이 내가 화난다는 감정을 굳이 할 필요 있을까?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내 감정을 속이려고 했다?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는 친한 친구나 동생들한테 막 전화해서 진짜 막 다 쏟아내버리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나면은 속이 좀 시원해지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화나는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전환돼서 다른 얘기도 하니까 또 그 일이 좀 희석되면서 좀 해소가 되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계획 세우는 거를 또 좋아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이게 뭔가 미래를 이제 계획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관심 있는 거 있으면은 인터넷 검색하고 막 유튜브 영상 찾으면서 그런 거 이제 정리하고 요렇게 좀 뭔가를 이런 정리하거나 만드는 이런 단시간 팍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또 그런 일들이 또 많이 희석되더라고요. 되게 모범적이다. 야무지네요. 아니요. 나도 이름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이런 걸로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어. 방금 되게 어른스럽다 생각했거든요. 이게 내가 말하는 순간 그게 뭔가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들고 일을 크게 된다는 거.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 저는 되게 어른스럽다 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맥주 한잔 하고 꿀잠 자면은 저는 좀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저도 타면님처럼 약간 화나는 일이 있거나 하면 보통 혼자서 사귀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말 좀 해라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너는 왜 말을 안 하니?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원래 말을 안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정작 그런 고민거리를 말을 했을 때 그 후에 얻었던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후회를 했던 게 많았어요. 괜히 말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말을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리 상담 얘기를 더 할게요. 네.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 안 필요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나친 단정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꼭 어딘가 문제가 있어야지만 받는다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뭐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편견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런 상담은 평생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었거든요. 남들한테 상담을 받았으면 받았지 요청하는 편도 아니었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사실은 정말 필요했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 말은 누구나 불완전하다는 거고 모두에게는 각자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컨트롤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는 뜻일 거예요. 본인이 자각을 못했더라도 말이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했었던 일들 또는 나도 싫은데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일들 고치고 싶은 성격 또는 습관들이 있는데 잘 안 고쳐진다거나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가끔 하지만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냥 내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다 보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상처를 받기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인을 알면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더라도 적어도 나를 이해하게는 돼요. 제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를 분석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훨씬 나아질 거고 다 떠나서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품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있거든요. 그걸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훨씬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데 거부감이 있어서 받길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루라도 더 빨리 상담을 받지 않은 게 후회되거든요. 심리 상담을 받기 전과 후에 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요. 다만 저는 처음 만났던 선생님이 운 좋게 잘 맞았던 케이스인데 혹시라도 선생님과 자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이 끊지 마시고 헬스클럽 끊는 거랑 똑같이 한 번에 막 몇 개월 끊지 마시고 나랑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해보다 맞으면 계속 가시고 아니면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그냥 강추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의주 멤버들과 함께 내 몸이 자산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네. 재밌는 게 네. 다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푸는 방식이 또 너무 맞아요. 그러게요. 네, 또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런 모임이 중요하다 싶은 게 반성이 되거든요. 왜 반성해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쓰레기같이 아니 왜 그래? 근데 이게 자극이 또 되니까. 그쵸. 좋은 사람이, 자극제.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참 네트워크가 중요하구나. 더 느끼게 되고, 오늘 좀 많이 얻어갑니다, 저는. 저도 오늘 정말 많이 얻어가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운동을 진짜 안 하는 편이었구나. 운동 무조건 뭐라도 해야겠다. 그 생각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심리 상담. 그거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요? 나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주는 분이 심리 상담가니까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대화를 나눠보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돼서 새로웠고 또 내 몸을 좀 더 돌아보고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스티븐 찹스가 말하길 여러분의 차를 운전해줄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손소독도 주구장창 하는 이유가 다 건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다들 먹고 살기 고단해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무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댓글도 항상 챙겨보며 다들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여성 질환에 대한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실 거죠? 네, 더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051과 드래곤볼051 네이버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이야기는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주였습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